오늘 방과 활동은 성석재의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산문문학이 되겠습니다. 해대를 살펴보면 여러분 99년도에 IMF가 있었죠. 그 IMF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농가 현실을 배경으로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씌어져 있는 글이 성석재의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항만근의 생애와 행적,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인간의 본보기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이고 농촌소설입니다. 성격은 첫 번째 풍자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농촌의 근간이니까 향토적이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발표 연대는 2000년도고 배경은 1997년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을 구성으로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적 작가 시점 3인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견해가 또 있긴 하지만 일단 전적 작가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은 항만근, 민씨,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장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항만근은 인물의 성격 1번 항만근 주인공이죠. 항만근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약간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 바보 취급이라는 걸 우리가 반편이라고 하죠. 반편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바보 같다 해서. 그 다음에 전국 농민골기대회에서 경운기를 타고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동사입니다. 동사한다는 건 여러분 알죠? 겨울에 추워서 죽은 거죠. 술 먹고. 동사. 그 다음에 민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씨는 민순전 씨입니다. 민순전. 그래서 민씨가 나오는데 민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만근에게 긍정의 입장에서 보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동인물을 항만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동인물을 이장으로 봤을 때 민씨는 도우미 역할로서 항만근을 도와주는 또 항만근에게 긍정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민씨는 도시 생활하다가 항시 집성촌 1, 2로 기농한 인물입니다. 기농. 그 다음에 항만근을 모범적인 삶을 산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근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항만근을 반편으로 여기면 무시하겠죠. 특히 이장, 항재성, 항동수, 항규수, 항영석, 여신호인, 항학수 등이 새말된 농민으로 항만근을 바보라고 놀리면서 부려먹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내용 정리하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여러분 요 가번 전체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 전체를 우리가 1문단으로 잡고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항만근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항만근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아까 여러분 항만근에 도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민씨라 했죠? 민씨만 유일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항만근의 소재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가번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근이 사라지자 민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의 소재를 알아봄.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해관 앞 항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의미죠, 여러분? 그쵸.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등나무 덩굴 아래에서 직접 짠 평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항만근이죠. 그래서 항만근이 마을의 일을 많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많이 한 항만근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그인지 망그인지 방그인지 자, 여기도 나오네요.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 알아가고 이게 뭐라. 자, 항만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이 방해받는 것만 불평하는, 지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2장이죠? 2장에 이기적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2장의 이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발이나 여기서부터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할. 자, 이까지 내용은 여러분 지금도 2장은 항만근을 무시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항만근을 무시하는 2장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네요. 즉 항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드러나 있죠. 왜냐면 20발이라고 했잖아요. 20발이나 되는 소라고 했으니까 축산사역의 규모에 어떤 학대가 좀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발이란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발이, 그죠? 자, 발이는 여러분 방언입니다. 뭐의 방언일까요? 네, 마리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사람이 없어진 데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유, 즉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늘이라
뭐래라 기왕 없어지기는 어디 있어. 평소 여기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바늘이라 뭐래라 기왕이 없어지기는 어디 있어 했으니까 사람이 뭐 없이 없어질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그이. 예, 망그이 중요하죠. 자, 망그이 뜻이 여러분 뭐예요? 그쵸? 평소 항망근을 뭘로 여기던 사람들 습관적 호칭이죠. 망그이는 예, 바보죠. 바보. 그 다음에 가가군데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 싶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이 내용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쵸? 항만근이 징명검사를 받고 돌아오며 토끼와 밤새 싸우다 새벽에 들어왔던 일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필 수 있겠네요. 항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항동수가 갑자기 태어나는 항동수가 우스개처럼 말 이어갔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항동수 역시 항만근의 지금 항만근이 없어졌잖아요. 실종이 돼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항만근의 실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항동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씨만 유일하게 다르죠. 민씨는 아까 항만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자, 민씨는 어때요, 여러분? 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씨는 항만근의 삶과 됨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에요. 그죠? 긍정 인식. 항만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 말은 항만근의 실종을 동네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죠. 그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기대가 나올 겁니다. 자, 골기대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골기 대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포인트는 농가 부채를 탕감한다는 이야기죠. 농민들이 그 부채를 많이 지금 지고 있거든요. 이거 탕감하는 거 뭐 데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리에 모인 네여섯 항시들은 이 말은 어떤 사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시족 사회죠. 그래서 항만근이 사는 마을은 일종의 시족 마을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시족 사회 특성이 엿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에 해당되는 단락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초 쉬었다가 나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달락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은 항만근이가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이야기죠. 민씨가 항만근의 말을 해상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항만근 농사에 대해서 소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 자, 농사에 대한 소신이 드러나는 항만근의 말을 해상하는 민씨. 자, 이제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날 밤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그쵸. 항만근과 민씨가 술을 마시던 골기대의 전날 밤이에요. 골기대에. 민씨는 항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자, 술 먹고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항만근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만근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은 농가 부채에 관한 항만근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글에 뭐와 같아요, 여러분? 그쵸. 제목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과 연관이 있네요. 제목과 연관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하에서 정신없다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농사에 대한 항만근의 소신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농사에 대한 항만근의 소신 또는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해요? 신념이죠. 신념이 드러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신은 뭐예요? 항만근은 그죠? 경운기 샀겠죠? 경운기 여러분. 경운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농기계를 구입한다, 구입하지 않는다, 항만근. 구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소신이 되겠습니다. 즉 무리하게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음. 그럼 이제 기업번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되게 쉬워지죠. 집집마다 빗을 내어 들어놓은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기업번. 예. 자, 이제 이항기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요. 이항기. 이항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농촌에 가면 알 수 있죠. 이항기는 뭐를 내는데 쓰는 기계예요. 모 심을 때. 그래서 뭐를 내는데 쓰는 기계. 자, 그 다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뭐, 이런 말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옛날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옛날 말. 여기서 여러분 생각 번뜩 드는 거 있죠? 자, 협동해서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이기주의가 농촌도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연한다는 거죠? 만연함.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했죠. 즉, 함께 협력해 농사를 짓던 농촌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품앗이도 있었잖아요. 농촌 공동체 붕괴를 의미합니다. 붕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 입에 들어갈 양식 여기서부터 금아이가까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 내용은 그쵸? 농사에 대한 항만근의 신념이 드러나 있네요.
자, 이때 신념은 해로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항만근은. 그게 항만근의 신념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은 부채 때문에 농사의 근본을 잊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농민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농민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빚을 갚기에 그러는 것이다. 자, 모두 빚을 갚기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빚을 갚기에 해로운 농약, 비료를 마구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포인트가 하나 있죠. 자, 농사꾼으로서 무엇마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양심인데 양심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자금부터 어디까지다면요. 이따까지.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죠? 정부의 다양한 농민 대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농민 대책, 정부가 그 농민 대책을 막 세워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정부의 농민 정책 실패다로 보는 거죠. 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 경제적 타격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네요.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 자, 이제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 안 망하고 100년 살기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예, 농사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농사꾼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그죠? 자, 농사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농사꾼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보면 말을 사람들과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네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항만근 나달라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좀 특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특징 시험제 잘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특징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방언이 아까 있었잖아요. 방언이 있으면 사투리, 즉 비속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생한 현장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현장성을 높인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성. 이 현장성을 다른 말로 생생함이라고도 부르고 현실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현장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명확하게 여러분 때요. 항만근하고 이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주동 반동이니까 대조적 인물이죠. 대조적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대조적 인물 제시. 이 대조적 인물을 제시했다는 것은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자, 선명하게 부각. 세 번째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중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우호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특징을 살펴보고 이제 3초 쉬었다가 문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했네요. 그죠? 보통 부정문에는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다고 했죠.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 좀 쉽지 않았나요?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그가 예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항제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근거 제시하면 항동수는 항만근에 예박을 한 적이 없다는 항제석 씨의 말에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군데 한다 했을 때 어은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하루 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반박이 되겠습니다. 반박. 자, 이제 키워드 잡겠습니다. 1번 답지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죠? 항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항만근의 소재를 묻는 민씨의 질문에 6명의 항씨들은 모두 고개를 X 저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항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여러분 포인트일까요? 그쵸? 실종 소식이죠? 자,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즉, 항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민씨는 어떻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에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그쵸? 실종으로 인해서 모이게 했잖아요. 모이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는 거죠. 2장 이 사람들은 항만근에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망거인지 방거인지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바보 자식 때문에 지금 어때요, 여러분?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만을 당연히 품고 있겠죠. 5번 답지입니다. 자,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에 돌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그래도 진례했던 사람이 없어지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그 연유를 우리가 아까 이유로 입구로 관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분석을 한 적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보기에서 여러분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함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시문하고 본문지문하고 보기하고 이꼬르 관계다, 이꼬르 관계가 아니다. 이걸 항상 따지는 문제예요. 보기하고. 자, 보기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농촌.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가는 농촌이라는 것은 이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신데렐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거죠. 신데렐라는 농촌의 공간적 배경. 두 번째,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자,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 자,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졌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농기계 사서. 농기계를 사기 위해 빚을 졌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기적 태도가 여기 좀 드러나 있죠. 안 빌려주잖아요. 품앗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은 우리가 민씨가 보았던 항만근을 통해서 느껴진 삶이죠. 그래서 항만근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보기 내용에. 자, 이제 이걸 분석했다면 되게 답지는 쉬워집니다. 함정 답지는 1번이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 있죠. 자, 농촌을 떠나는 현실 맞을까요, 여러분? 자,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서 농촌을 떠났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대신 겉보기에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에 몸에 해로운 농약과 나쁜 비료를 함부로 사용하는 농촌 현실. 그건 드러나 있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것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번 답지 보겠습니다. 자, 기계와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받았죠, 원래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융자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결국? 농촌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즉, 농기계를 사기에 낸 빚이 농촌을 무너뜨리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겠습니다. 니은은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 왜냐하면 농기계를 서로 빌려주지 않잖아요. 각반 현실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기적인 태도. 4번 답지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어때요, 여러분? 또 기계 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 맞죠? 즉 농민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신껏 농사 짓겠다는 것은. 또 우직한 인물이고 하니까. 네, 항만근이가 되겠습니다. 즉, 항만근의 신념이 드러나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정리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다 하면, 20하고 21쪽 잠깐 보도록 해요. 20하고 21쪽. 자, 봤습니까? 예. 21쪽에 그 1번 답지 21쪽입니다. 작품으로 개념확인이 있습니다. 자, 1번의 인물, 자, 나 장만득 곱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만득의
그래서 빈칸에 있는 거 답이 뭘까요, 여러분? 징병이 되겠습니다. 징병. 그 다음에 사건에 보면 네모 박스 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겁단이는 먼저 혼사를 치르고 혼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배경입니다. 배경이 시간적 배경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행촌리가 되겠습니다. 행촌리. 그다음 4번 답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4번 몇 번이 틀릴까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릴까요, 여러분? 사 번 답지가. 그죠?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아니죠?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아니고, 뭐와 뭐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4번 답지. 그쵸? 인물과, 사회와 인물의 갈등이죠, 인물. 사회와 인물의 갈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죠? 즉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잖아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에 구성의 유형 핵심 개념 4번입니다. 구성의 유형에서 사건의 진행과 사건의 수에 따라서 좀 다루고 있는데, 사건의 수에는 하나의 주된 사건이 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된 걸 단일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구성. 그 다음에 2개 이상이 주된 사건이 서로 엮이면은 복합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는 3가지 나오는데, 평면, 입체, 액자식인데 액자식이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모의고사에. 평면 구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그냥 사건 전개되는 거예요. 즉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순행적 구성이죠. 그걸 평면적 구성을 다른 말로 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역순행이잖아요. 역순행은 입체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입체적. 자, 이제 중요한 거 액자식 구성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2개잖아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가 담겨 있는 거. 이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